자, 삼각형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의 성질 이라고 되는데 이게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라는 거거든요.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 있어요.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 삼각형의 두 개 변에 각각의 중점을 잡습니다. 중점 M, 중점 N이라고 합시다. 자, 그 중점과 중점을 잇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 선분 길이와 이 선분 길이 같고 이 선분 길이와 이 선분 길이 같아요. 그러면 위에 있는 삼각형 AMN과 아래에 있는 삼각형 ABC는 SAS 닮음이 성립합니다. 1대 2, 1대 2 가운데 끼인 각 SAS 닮음이 성립해요. 자, 닮음이 성립하니 당연히 이 두 삼각의 닮음비가 지금 1대 2이므로 아래에 있는 선분 길이의 절반 값이 위에 있는 선분 MN의 길이가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이 MN과 BC는 평행이 됩니다. 이유는 이 각과 이 각이 대응각이고 이 각과 이 각이 대응각인데 모양상 보면 동의각이잖아요. 동의각이 서로 같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 두 선분은 평행이 성립합니다. 자, 이거는 전제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풀이가 두 개로 나오는데 하나는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전제가 뭐냐면 한 선분의 중점을 잡고 한 선분의 중점을 잡아요. 그러니까 중점을 잡는다가 전제야. 중점을 잡는다. 그렇다면 결론이 뭐냐면 여기 있는 선분 MN의 길이는 선분 BC의 절반값이 되고 동시에 선분 MN과 선분 BC는 평행이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중점을 잡았으면 이게 결론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번엔 문제가 조금 이제 조건이 바뀌는 겁니다. 삼각형이 있는데 한 선분의 중점을 잡아요. 얘는 중점이 두 개였던 거죠. 근데 한쪽에만 중점을 잡아줍니다. 중점 하나를 잡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선분의 평행선을 긋습니다. 이 중점에서 아래에 있는 선분의 평행선을 걷는다가 가정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선분 AN과 선분 CN의 길이가 서로 같아집니다. 그 얘기는 저기는 점 M이 이쪽 선분 AC의 중점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선분 BC와 선분 BC의 길이는 선분 MN 길이의 2배가 된다. 얘는 똑같은 말이죠. 네, 그렇게 된다. 자, 3종 세트예요. 중점, 중점, 평행 2분의 1. 중점, 중점, 평행 2분의 1인데 여기 중점이 안 나오고 평행이 먼저 나오면 중점, 평행선 나오면 남은 쪽에 중점과 2분의 1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네, 그런 개념으로 조건상 이게 나올지 모르니까 중점 연결 정리가 다음과 같이 성립한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된다. 공식이 있었어요. 윗변을 A, 아랫변을 B. 선분 MN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럼 이 공식이 있었는데 공식 기억나요? 양쪽 변의 길이를 알던지 아니면 길이의 비율인데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1대 1이죠. 같은 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두 변의 길이 비를 덧셈한 거 보네. 위에 있는 비율을 아랫변에 곱해요. B. 아래에 있는 비율을 윗변에 곱해요. A. 그 둘을 더한 거네? 쓰고 나서 보니까 아주 간단한 공식이 나오죠? 사다리꼴에 양변을 1대1로 내분하게 되면 그때 가운데 있는 선분의 길이는 윗변, 아랫변의 평균값이 되는 겁니다. 윗변, 아랫변을 더한 다음에 2로 나왔으니까 윗변, 아랫변의 평균값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PQ의 길이 구하는 것. 이것도 공식이 있었잖아. 1 플러스 1분의 이렇게 곱한 게 길고 이렇게 곱한 게 짧으면 B-A. 그래서 얘는 2분의 B-A로 저기 있는 PQ의 길이를 간단하게 또 구할 수도 있어요. 앞쪽에 배웠던 이 공식 있잖아요. 이 공식. 이게 사다리꼴이 있는데 그 일정한 길이로 나눠요. M 대 N. 여기 X, 여기 A, 여기 B. X 변 길이 구하시오. 그러면 M 플러스 N분의 MB 플러스 NA 뭐 이런 공식이 있었죠. 위 거는 아래 곱하고 아래 건 위에다 곱하고. 그 대각선 그은 다음에 이 대각선과
여기는 선분이 만나 생긴 이 길이를 y라고 한다면 y의 길이를 구하시고 그러면 똑같은 선분인데 m 플러스 n분의 가운데가 이제 뺄셈 mb-na가 된다. 이렇게 해서 y를 구했었죠. 그 공식에 mn 대신에 일일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딱 이 공식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이렇게 해서 앞에 배웠던 공식을 변형하시면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공식이고, 야,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중요한 게 쭉 나옵니다. 일단 먼저 얘부터. 중선이라는 단어는 삼각형에는 변이 3개 있습니다. 그 3변에 각각 중점을 잡아요. 선분 BC의 중점을 잡아 D로 잡았습니다. 그럼 그 중점 D랑 마주보는 꼭점 A를 연결합니다. 이 선을 중점을 연결하는 선분, 그래서 줄여서 중선이라 불러요. 그럼 삼각형의 중선 몇 개 그을 수 있죠? 3개를 그을 수 있죠. 물론 당연히 3개 보면 이렇게 되는 삼각형과 이렇게 되는 삼각형은 전체 삼각형 넓이의 2분의 1이다. 뭐 당연한 거죠. 앞에서 배워왔으니까. 자, 그러면 다시 일로 갑시다.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이 정의를 배우면 여기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삼각형에는 변이 3개 있고 그 각 변의 중점을 잡아서 마주보는 꼭지점과 연결하면 중선이 3개 나옵니다. 근데 그 3개의 중선이 묘하게 한 점에서 만납니다. 왜 만나요? 라고 묻지 마세요. 중학교 끝까지부터 이걸 증명하지 않고 그냥 익히는 내용으로 가기 때문에 3개의 중선이 한 점에서 만나고 그 만나는 교점을 4글자로 무게중심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무게중심점이에요. 삼각형에, 이런 삼각형 있잖아? 저 삼각형에 네가 손가락을 딱 올려. 그 삼각형 이렇게 손가락에 수직이대로 올려. 삼각형에 손가락에 수직이대로 이렇게 올려놔요. 그러면 이 삼각형은 요 위치에다 딱 올려놓으면 이 삼각형이 쓰러지지 않는다 뜻이죠. 직사각형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잖아요? 직사각형 무게중심을 구하려면 대각선의 교점. 여기쯤. 여기다 대고 손가락을 놓으면 내가 잘 못 나서 그래. 딱 놓으면 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지? 이게 무게중심 잘 찾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딱 무게중심인 것처럼 삼각형도 저기다 딱 놓으면 이렇게 무게중심점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나 이거 옛날에 엄청 잘 돌렸는데. 중학교 때 나 이거 돌리기 장인이었어요. 그때 나 뭐도 돌렸는지 알아? 책가방도 돌렸어. 이게 평평한 책가방이 있었거든요. 약간 딱딱한 구조에. 그것만 올려놓고 책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때는 이제 이걸로 돌리는 게 아니고 이걸로. 돌리기만 하고 던지기도 했었어요. 이렇게. 원래 이게 다 던지기 가능하거든. 근데 지금 선생님이 너무 안 하지, 너무 오래돼서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던지기 가능해요. 이렇게 몰래. 소영이가 생각보다 겁이 많구나. 집에서 그래서 밥상 돌리다 아버지한테 처음 맞았죠. 집에 이렇게 웬만한 밥상 있잖아요. 거꾸로 뒤집어 놓고 이렇게 돌리다가 아버지가 보시고 맞았어요. 먹는 거와 장난친다고. 자, 어쨌든 이 세 중선이 만나는 교점이 무게중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삼각형에, 지금 여러분은 이게 교과상 안 배우는데 삼각형에는 5심이 존재하거든요. 5개의 심이 존재해요. 그 중에 벌써 여러분이 3개를 배운 거예요. 외심 있고요. 내심 있고요. 무게중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심은 삼각형에 세 수선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 묘하게 또 한 점에서 만나요. 그게 수심입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교과에 교과서 자체에 중요하게 다뤄지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거나 혹은 직선과 직선의 수직 관계를 가지고 시험에 출제할 때는 이 수심이 중요하게 다뤄지긴 하는데, 그리고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나오지 않는 방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총 5개의 심이 존재해요. 중심이 존재해요. 외심, 내심, 무게중심, 수심, 방심. 근데 그 중에 고등교과에서, 중등교과는 요렇게 3개를 배우고, 고등교과까지 하면 요렇게 4개를 배우고, 방심은 나중에 상황이 되면 그때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 중에 벌써 그러면 3개를 배우고 있는 중이고, 그 중에 순서상 세 번째인 무게중심, 세 중선이 만나는 교점. 됐나요? 그게 무게중심이 된다. 근데 여기다가 살짝 세 중선 옆에 써놓으세요. 두 중선의 교점도 무게중심입니다. 꼭 3개일 필요는 없습니다. 3개면 뭐 정의대로 그대로 되겠지만 사실 3개일 필요가 없는 게 삼각형 있어요?
여기 중점을 이어서 중선을 긋죠. 이쪽에 중점을 잡아서 중선을 그어요. 그럼 그 두 중선이 만나는 교점이 무게중심입니다. 이유는 나머지 한 중선도 당연히 얘를 지나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개의 중선을 증명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안 되면 두 개의 중선이 만나는 교점을 무게중심으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길이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꼭지점에서 무게중심까지 길이가 2일 때 무게중심에서 중점까지 길이는 그 위에 있는 선분 길이의 절반인 1이 됩니다. 둘은 2대1 혹은 밑에서부터 위로 갈 때는 1대2 비례가 성립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항상 다 그래요. 늘 그래요. 여기가 2대1이잖아? 그럼 얘도 2대1이에요. 그럼 여기도 2대1입니다. 이렇게. 꼭지점에서 무게중심까지 길이 2. 그 다음에 무게중심에서 중점까지 길이는 그 길이의 절반값이 항상 1이 성립한다. 2대1, 2대1, 2대1 이게 성립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네. 괜찮겠죠? 네. 그 다음에 요 밑에 나오나요? 이게 먼저 나오네. 네, 여기 나오네요. 무게중심으로 선분을 그으면 내부에 있는 삼각형이 총 6개로 쪼개집니다. 이렇게 총 6개로. 6개로 쪼개지는데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삼각형을 쪼개요. 봐봐. 이렇게 쪼개면 이 삼각형은 전체 넓이 얼마죠? 절반입니다. 됐나요? 전체 삼각형 넓이의 절반인 건 아시겠죠? 맞죠? 예를 들어서 전체 삼각형 넓이를 뭐 60이라고 합시다. 예를 든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삼각형 넓이는 얼마예요? 절반인 30이 되겠죠? 이게 중점을 이어서 만들어서 딱 절반인 값이 가질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이 길이가 2대1이라고 그랬지 않나요? 그럼 꼭점 하나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밑변 길이 2대1의 넓이가 정비례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넓이는 30의 3분의 1이니까 10이 되고 여기는 20이 될 겁니다. 됐니? 맞지? 근데 잘 봐. 근데 여기가 다시 선이 이렇게 중선을 긋다 보니까 이게 또 이 넓이가 반 나눠지잖아. 맞아요? 그럼 이 넓이는 얼마예요? 10. 여기? 10. 셋이 넓이가 똑같네. 그럼 오른쪽도 같은 패턴으로 똑같지 않을까요? 이렇게. 6등분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내부에 무게중심을 만들기 위해서 세 중선을 그으면 내부의 삼각형이 6개로 쪼개지는데 그 6개가 합동은 아니야. 합동이 아닐 수 있어. 아닌데 넓이는 다 똑같아요. 여기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전체 넓이 6분의 1, 전체 6분의 1. 마지막에 히응히응을 쓴 것 같은데 6분의 1 쓴 겁니다. 6분의 1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럼 이것도 성립하겠네요. 무게중심. 그럼 아까 말한 6분의 1, 6분의 1이죠? 그럼 이렇게 넓이 합치면 전체 넓이 얼마예요? 3분의 1입니다. 그럼 이렇게 합치면 전체 넓이에 3분의 1입니다. 두 개씩 더하면 무조건 3분의 1입니다. 됐니? 자, 그리고 하나 더. 선생님, 만약에 이 중점과 이 중점을 잇고 이 중점과 이 중점을 잇고 여기 중점을 이어서 만든 이 삼각형 넓이는 전체 삼각형 넓이의 얼마일까요?를 물어본다면 그때는 얘를 먼저 알아셔야 됩니다. 요 넓이 값은 전체 넓이의 얼마입니까? 그러면 12분의 1이 됩니다. 저게요? 어떻게? 중점 하나, 무게중심 하나 이렇게 이어서 만든 삼각형은 전체 삼각형 넓이의 12분의 1을 갖습니다. 왜 이렇습니까는 뒤에 그 닮은 도형의 넓이 비를 배우게 되면 이게 왜 12분의 1인지 그때 설명드릴게요. 일단 1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얘 12분의 1, 그럼 중점, 무게중심 이렇게 이으면 얘도 12분의 1이에요. 중점, 무게중심 이렇게 이으면 얘도 12분의 1이에요. 그럼 12분의 1이 3번 계산되기 때문에
저기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전체 넓이의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됐니?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런 느낌이에요. 맞았습니까? 네. 자, 그렇게 구해진다라는 거 일단 그 넓이비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넓이 빈칸 채워서 잘 하시면 됩니다. 뭐 크게 어렵진 않아요. 배운 대로 하시면 되니까. 이거를 대표용을 좀 하나, 유형이 몇 개죠? 하나, 둘. y 얼마인가요? 8. 중점 연결 정리. 삼각형의 두 중점을 연결한 선분은 아래 있는 선분의 절반값이 된다. 그리고 얘랑 얘랑은 동의각으로 평행선이기 때문에 그 각도가 서로 같아져서 x는 40도가 된다. 됐죠? 네, 넘어가시고요. 자, 우리 15개 유형을 15분 만에 끝내봅시다. 농담입니다. 자, 오른쪽에서 x하고 y의 길을 구하나 빼나오고 되어 있는데 x는 얼마일까요? 7이네요. y 얼마일까요? 18이네요. 중점끼리 연결했잖아요. 선생님 중점끼리 연결한 게 아닌데요? 한 선분의 중점을 잡고 다른 선분 쪽에 아랫변에 평행대를 그으면 그 점도 중점이 된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아래 있는 선분의 절반값이 되며 이 길이는 다 중점이 될 테니까 x는 7, y는 9의 2배 값인 18. 네, 이렇게 정리되겠죠. 629번 문제. 자, 오른쪽 그림같이 삼각형 ABC에서 AD, DB, AD, DB 이렇게 좀 다 돼 있어요. 얘랑 얘랑 같고 여기 3등분 돼 있죠. DE의 값이 4일 때 BP의 값을 구하라. 이걸 구하라는 얘기죠. 이거를 어떻게 구하죠? 네. 그림을 크게 합시다. BP의 값을 구하시오. 이 길이를 구하세요. 해봅시다. 첫 번째 저변을 구하려면 첫 번째는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는 삼각형을 봐주셔야 됩니다. 여기 중점이죠. 잘 봐야 돼. 잘 봐야 된다. 처음 삼각형 ABF가 있는데 거기 중점과 중점을 연결하면 이 선분과 이 선분은 평행하죠. 그리고 이쪽에 한 선분의 중점을 잡았어요. 지금 F라는 중점을 잡았죠. 그리고 이 선분과 BF가 평행하므로 DE랑 PF도 당연히 평행하겠죠. 한 선분의 중점을 잡고 다른 마주보는 선분의 평행선을 그으면 이 교점도 중점이 됩니다. 그럼 중점 연결 정리가 성립함으로 이 길이의 절반값인 2가 돼요. 괜찮아요? 여기는 2가 됩니다. 선분 P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아까 그 삼각을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A, 여기 B, 여기 F. 중점을 연결해서 만들었어요. 여기가 D, 여기가 E. 중점, 여기도 중점. 그럼 이 선분 길이 8. 여기는 얼마죠? 여기는 4, 여기는 8. 선분 BF가 8이에요. 이만큼이 8. 근데 BP는 BF에서 PF를 빼면 되므로 8-2. 그래서 BP는 6이 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물 한 잔 마시고. 그러니까 잘 옮겨 다니셔야 됩니다. 삼각형을. 이쪽에서 일단 순서는 꼭 선생님 1번, 2번 쓰다 보니 꼭 순서대로 풀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렇게 풀어도 괜찮습니다. 여기 있는 삼각형 중점을 연결했죠? 그럼 이 선분 길이의 2배, 여긴 8. 그 다음에 다시 이 삼각형, 이 선분 평행, 여기 중점, 그럼 얘랑 얘랑도 평행, 중점에서 평행선을 그었으니까 아래 있는 선분의 반, 2. 8에서 2를 빼면 6. 뭐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632번.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죠, 이거. CF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 여기를 구하랍니다. 여기는 보조선만 하나 그어주시면 금방 쉬워집니다. 여기 보조선 하나 그어주시면 돼요. 보조는 그을 때 근데 조건이 뭐냐면 이 선분의 중점에서 아래에 있는 선분의 평행선을 그은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중점 연결 정리에 따라서 18의 절반값인 9가 되고 이삼각형과 이삼각형 관계는 뭘까요? ASA 합동이 성립합니다. 책에 보면 이 선분 길이와 이 선분 길이 같다고 돼 있으며 평행선을 걷기 때문에 얘랑 얘랑은 억각, 얘랑 얘랑은 막국지각. 그래서 ASA가 성립합니다. 합동이라는 얘기죠. 그럼 선분 이 선분과 대응변이 여기기 때문에 선분 CF의 길이는 9가 정답이 됩니다. 네. 보조선 하나 보여주시면 되는 아주 유명한 문제. 삼각형의 둘레를 구하시오. 쉽죠? 선분 PR은 아래 있는 선분 BC의 절반값입니다. 왜냐면 중점 이어서 만드는 중점을 이어진 선분이니까 12의 절반 6. 그럼 여기 있는 PQ는 선분 AC의 절반 7. 여기 있는 선분 RQ는 마주보는 선분 AB의 절반 5. 둘레합은 저걸 다 더한 값 18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쉽습니다. 문제 어렵진 않아요. 네, 벌써 유형 6번까지 갔네요. 자, 다음 이 사각형의 둘레를 구하시오. 너무 크기가 작아서 키웁시다. 자, 내부에 있는 사각형의 둘레를 구하시오. 마찬가지죠? 네, 이렇게 돼 있는 삼각형의 중점과 중점을 이었으니 이 선분 길이는 아래 있는 선분 길이, 이 대각선 길이 얼마요? 22. 22의 절반값인 11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따지면 이쪽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이렇게 돼 있는 삼각형의 중점과 중점을 연결하는 선분은 아래 있는 선분 길이 선분 BD의 절반값. 선분 BD가 22였으니까 절반값 11. 그런 조건이라면 여기는 얼마죠? 14의 절반 7. 여기도 14의 절반 7. 이렇게 되더라. 그리고 저번 시간에 그 전에 이런 거 배웠어요. 아직 증명은 안 했지만 공식이니까 외우라고 했던데 일반 사각형에 이렇게 돼 있는 일반 사각형에 중점을 이어서 만든 사각형은 무슨 사각형이라고 했죠? 아니에요. 일반 사각형에 중점을 이으면 이 사각형은 평행사변이 됩니다. 평행사변이니까 마주보는 선분기가 서로 같을 수밖에 없어요. 얘가 11이면 얘도 11이 되고 얘가 7이 되면 얘도 7이 된다. 이렇게 이해도 괜찮긴 합니다. 자, 그렇게 둘레를 구하시면 되고요. 이쪽 변 길이 구합시다. 아까 우리가 공식을 다 외운 게 있었기 때문에 공식대로 잘 풀어주시면 되면 돼요. MN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윗변과 아랫변의 평균값. 그래서 10이 되고 선분 PQ의 길이를 구하라면 긴 변에서 짧은 변을 뺀 윗변 아랫변 중에 긴 변에서 짧은 변을 뺀 것을 2로 나누면 PQ의 길이가 나오죠. 그 여기서 핵심이 잘 봐. 여기 끝난 거 아니야. 선생님 MP의 길이와 가끔 책에 보면 여기 QN의 길이를 구하라 문제가 나오는데 얘네들의 길이는 서로 같은 길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MP는 이 삼각형의 중점을 연결하는 선분이고 선분 QN은 이 삼각형의 중점을 연결하는 선분이라 아랫변 결의의 반, 아랫변 길이의 반 이렇게 돼서 실제로 둘은 같은 변 길이가 나와요. 됐니? 그럼 그렇잖아. 우리가 푼 대로 보면 가운데 있는 선분 PQ가 11입니다. 근데 여기가 2래요. 그럼 나머지 8 남잖아. 8을 두 개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되니까 이 길이는 4, 이 길이는 4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8의 절반 이렇게 보셔도 괜찮고 아시겠죠? 네, 이렇게 처리가 되죠. 646번 문제.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얼마입니까? ABC 넓이가 32일 때 ABC 32일 때 이게 뭐죠? 선분 AD는 삼각형 ABC의 중선이네요. 그럼 이 삼각형 넓이는 전체 넓이의 절반 16이 될 것이고 다시 이 점도 중선이죠. 그럼 16의 절반값인 8이 될 것이다. 아주 간단하게 처리가 되는 문제입니다. 네, 여기고 자, G가 무게중심일 때 XY 값을 구하시오. Y는 일단 이 선분 길이에서
무게중심과 꼭점을 연결한 선분은 아래에 있는 선분 길이의 2배가 되므로 이 길이 y는 10의 절반값인 5가 될 테고요. 그다음 x는 여기 이변과 이변이 같죠? 이게 중점이니까 따라서 x는 12의 절반인 6이 된다. 그냥 쉽게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벌써 10번 유형이에요. 빨리 한다고 그랬죠? 자, 다음에서 x 플러스 y 값을 구하시오. x 플러스 y에도 그림을 크게 합시다. x 플러스 y 값을 구해주세요. x 얼만가요? y 얼만가요? 우리 찾는 건데 잘 봐라. 잘 보세요.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이게 무게중심이잖아? 무게중심 의미를 파악해야 돼요. 이 선분이 중선입니다. 중선이라는 얘기는 여기 있는 BD의 길이와 여기 있는 CD의 길이가 서로 같으며 책에 보면 이 선분과 이 선분이 평행하다 되어 있네요. 여기서 뭐가 성립하냐면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가 성립합니다. 삼각형 BCE에서 한 선분의 중점을 잡고 그 점에서 아래 있는 선분의 평행선을 그으면 이 점도 중점이 되며 이 길이는 위에 있는 길이의 절반값이 된다. 됐니? 그럼 여기는 이 길이는 8 플러스 x예요. 그럼 여기 2배 2y를 계산한 게 8 플러스 x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이게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이 길이의 절반값이 이 길이가 된다고 그랬죠. 2대1로 이 길이가 비례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럼 8의 절반값인 x는 4가 돼요. x4를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12는 2y가 되고 따라서 y값은 6이 됩니다. 이렇게 xy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xy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x는 이게 무게중심이죠. 2대1로 나눠지겠네요. 그럼 아래 있는 길이의 2배니까 x는 10이에요. 금방 구해줬고요. 근데 이제 y를 구해야 되는데 y가 안 나와 있어요. y를 구하려면 이변기를 알아야 되는데 안 나와 있네.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요, 여기를 봐주셔야 됩니다. 여기를 봐주셔야 돼요. 이 길이가 지금 4라고 되어 있죠? 이 길이. 근데 보시면 이 삼각형에서 이변과 이변이 나눠져 있고 마찬가지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도 이게 절반으로 나눠질 겁니다. 그치? 그럼 여기가 4면 또 4일 거예요. 이 길이는 8이 되네? 그럼 이변기를 구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은 몇 대 몇 닮음이죠? 이렇게 여쭤볼까요? 여기 있는 선분 길이에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몇 대 몇 닮음이죠? 2대 3 닮음이에요. 이게 2대 1이니까. 이해됐니? 그럼 얘랑 얘가 2대 3이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도 몇 대 몇이에요? 2대 3이야. 이유는 아까 말했잖아요. 이 삼각형에서 2대 여기가 3이면 요 삼각형경 요 삼각형 닮음이기 때문에 이 길이와 이 길이도 2대 3으로 비례하는 겁니다. 2대 3. 그럼 이 길이는 지금 y가 2개니까 2y죠. 그럼 2대 3은 8대 2y가 되고 4y는 3, 8, 24. 따라서 y값은 6 이렇게 구해집니다. 문제가 간단한 듯 보이지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풀 수 있는 문제인 거고요. 네. 662. 자, 오른쪽 그림에서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건 아까 했던 거죠. 이렇게 무게중심을 마저 이윽게 되면 여기 전체 넓이의 6분의 1, 6분의 1 합치면 전체 넓이의 3분의 1. 전체 넓이가 60이니까 여기 넓이는 60의 3분의 1, 20이 정답이 됩니다. 간단한 내용이었고요. 네.
G 프라임의 길이, 이게 그림이 너무 조그맣네. 그림이 커야 되네요. G 프라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예요. 여기죠. 네, 저기 길이 구하는 겁니다. 네, 잘 보세요. 어떻게 구할까요? 고민하다 보니까 이 G와 G 프라임 뭔지를 봐야 돼. G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고요. G 프라임은 삼각형 GBC의 무게중심입니다. 그런 느낌으로 이제 그림이 이제 그려져 있는 거죠. 일단 여기 있는 GD의 길이부터 먼저 구해봅시다. GD의 길이는 전체 36의 3분의 1에 해당하겠죠. 2대 1로 나눠지니까. 그럼 GD의 길이는 얼마인가요? 12가 되겠죠. 12가 되겠죠. 그럼 여기 필요한 부분만 그릴게요.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여기가 중점인데 이렇게 그었어요. G, B, C, D. 얘가 무게중심 G 프라임. 근데 이 길이가 12래. 그럼 이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이 길이. 저 길이 X는 12의 3분의 2에 해당한다. 약분하면 4, 2, 8이 된다. 그래서 G 프라임의 길이는 8이다. 네, 이렇게 구해지죠. 천천히 하나씩 단계별로 잘 찾으셔야 됩니다. 자,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왜 이런지가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쉽거든요. 그 중간 과정이 중요한데 지금 이 길이 전체를 구하는 문제예요. 정말 쉽습니다.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습니다. 2 선분 BD의 길이는 6이 됩니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근데 결과는 아주 쉬워요. 저런 그림 나오면 이게 결국은 3등분 된다는 얘기잖아. 6이겠네? 라고 금방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이게 왜 그런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잖아.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잘 봐라. 대각선을 그어요.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요. 그럼 이 점 P가 뭘까? 저 점 P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입니다. 어째서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무게중심의 정의는 세 중선이 만나는 교점이 동시에 두 중선이 만나도 되죠. 여기는 중점이라고 표시되어 있네요. 서부 BC의 중점. 하나의 중선을 걷고요. 평행사변형은 한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하죠. 원래 그게 평행사변의 성질이에요. 대각선이 한 대각선을 2등분한다. 그럼 저절로 얘가 2등분된 상태니까 이게 중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두 개의 중점이 만나서 만들어진 교점이니까 얘가 무게중심이라 길이 B가 2대 1로 성립합니다. 이해됩니까? 자, 오른쪽도 보세요. 오른쪽 삼각형 반쪽짜리 대각선 걷어요. 그러면 삼각형 ABC랑 삼각형 ACD는 뭐가 되죠? 합동이 됩니다. 합동. 그렇지? 근데 여기 있는 점 Q는 마찬가지로 삼각형 ACD의 무게중심이 돼요. 중점을 이었고요. 이 대각선이 이쪽 대각선을 반 나누기 때문에 두 중선이 만나는 교점 무게중심이에요. 그러면 여기의 길이 B도 2대 1이 성립할 텐데 다시 말하지만 얘가 2대 1, 얘가 2대 1이라고 해서 꼭 이 2와 1이 같은 변이라 보기는 어려워요. 비례가 그런 거지 길이가 같다는 뜻은 아니잖아. 그런데 이 두 삼각형 아까 말했지만 뭐라고 그랬죠? 합동이라고. 합동인 변에 한 중선을 이었기 때문에 대응되는 중선이고 또 그냥 중선이 아니고 합동인 삼각형의 대응 중선이기 때문에 그 길이가 동일합니다. 동일한 길을 똑같이 2대1로 나눴으니까 결국은 이 선분과 이 선분 길이는 같아지고 여기를 합쳐서 2로 봐도 된다는 뜻이에요. 같은 길이니까요. 그럼 결국은 2대 2가 성립하네요. 2대 2, 결론은 1대 1, 3등분 된다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됐니? 그래서 이 길이가 2가 되면
여기 2, 여기 2, 총 길이는 6이 된다는데 이 그림만 기억하지 마세요. 저 그림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평행사변이 있어요. 저 그림은 어떻게 그린 거냐면 한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두 개의 선분 쪽으로 각각 중선을 그은 겁니다. 그리고 대각선을 그으면 이 대각선이 정확히 3등분 됩니다. 이 그림이죠. 근데 그림이 이렇게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중선을 그어요. 여기 이렇게 중선을 그어줍니다. 그리고 이쪽에 중점을 잡고 이쪽 점에서 마주보는 선분 쪽으로 중선을 긋습니다.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그리고 대각선을 긋습니다. 그럼 그때 대각선이 똑같이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지는데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는 마찬가지로 똑같은 증명법에 따라서 무게중심이 성립하다 보니까 1대 1대 1 얘도 3등분이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으면 돼요. 무게중심 2대 1대 1대 2 그래서 2대 2대 2 그래서 결국은 얘도 3등분이 된다. 그림이 저 그림만 있지 않고 이 그림도 있으니까 참고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 그림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네, 둘 다. 근데 이 그림이 더 잘 나오긴 해요. 672번이. 근데 672번은 여기 이제 이거 좀 잠깐 볼까요? 이거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좀 봐두는 게 도움이 됩니다. 봐두는 게 보신 바와 같이 이게 뭐야? 인데 이 삼각형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무게중심을 그으면 6분의 1, 6분의 1 이렇게 나눠진다고 그랬죠? 근데 합동이잖아. 근데 6분의 1, 6분의 1 다 똑같은 거지. 결국은 이 하나의 넓이가 전체 사각형 넓이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얘가 6분의 1이었잖아. 그럼 전체로 본다면 얘는 12분의 1이 된다는 뜻이라고. 됐니? 12분의 1, 12분의 1, 뭐 이렇게 이제 말로 가겠죠? 됐습니까? 알아두시라는 얘기야. 이렇게 각자 쪼개졌을 때 이런 길이가 성립한다는 걸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인데 여기 있는 문제 나오죠. 여기 이렇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여기가 삼각형 넓이의 몇 분의 몇이에요? 3분의 1이죠. 그러면 여기 6분의 1, 6분의 2개 더한 거니까 여기는 얘도 3분의 1이죠. 그렇지? 맞겠습니까? 네. 그럼 여기 넓이는 3분의 2에 해당하나? 가 아니고 잘 판단해야 돼. 아까 우리가 여기 넓이를 구할 때는 대상이 삼각형일 때였잖아. 삼각형일 때 넓이. 그래서 기준을 아예 삼각형으로 잡아놓고 해야 돼요. 사각형 ABCD 넓이가 30이요? 그럼 여기는 반쪽 넓이는 얼마예요? 15야, 15. 15에 얘는 몇 분의 몇이에요? 3분의 1이야. 5야. 그럼 얘도 얼마요? 5야. 둘의 넓이 합치면 10이 되는 거야. 알겠죠? 대상을 잘 봐야 됩니다. 대상을 잘 보시고 푸셔야 돼요. 뜬금없이 여기 3분의 1, 여기 3분의 1이니까 이거 두 개 합치면 3분의 2가 되겠지? 따라서 전체 넓이 30에 3분의 2 하면 답이 20이 나와. 답이 안 맞아. 답 틀리면서 왜 틀렸지? 그러면 이제 대상이 이 3분의 1이 사각형의 대상으로 3분의 1이 아니고 삼각형 대상 3분의 1이니까 이 넓이 하나 구한 다음에 곱하기 1을 해서 이 넓이를 구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배운 거에 맞추어서 풀면 저게 더 유리하다는 뜻이죠. 아셨죠? 자, 16개 유형을 다 봐드릴 거예요. 바로 갑시다. 바로 갈게요. 오늘은 우리가 좀 할 게 많아서 조금만 정신 차리시고 네, 3분만 쉬세요. 3분. 네.
봅시다. 승준아, 봅시다. 녹화돼 있네. 자, 갑니다. 이거는 두 도형이 일단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두 도형이 닮아야 됩니다. 닮은 도형. 이게 성립해야 되고, 두 번째 그 두 닮은 도형 가지고 뭐를 따질 거냐면 길이비. 이 길이가 실제는 닮은 비죠. 닮은 비를 통해서 넓이비라든지 부피비를 구할 겁니다. 이걸 공부하는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편하게, 네, 한 변 길이 1인 정사각형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한 변 길이 2인 정사각형이 있어요. 두 도형은 닮은 도형이죠. 그럼 두 도형의 길이비가 얼마냐고 물어본다면 길이비, 닮은 비죠? 몇 대 몇이에요? 1대2입니다. 근데 두 도형의 넓이비를 구하라면 이 넓이는 1의 제곱되고 얘는 2가 제곱되니까 넓이비를 구하라면 1의 제곱 대 2의 제곱 1대4로 비례하겠죠. 근데 만약 부피를 구하라면 이제 부피는 뭐 이런 느낌 보시면 돼요. 한 변 길이 1인 한 변 길이 1인 정사각형. 네, 한 변 길이 2인 정사각형. 그럼 이 정사각형, 이쪽 정사각형의 부피를 구하라면 1이 3번 곱해지겠죠. 가로, 세로 높이를 계산해요. 이 정육면체 부피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는 2가 3번 곱해지겠죠. 그럼 부피비를 구하라면 1의 세제곱 대 2의 세제곱. 무슨 느낌이 아시겠어요? 기본적으로 두 도형이 닮음이 닮지 않으면 이런 건 성립하지도 않아요. 두 도형이 닮았다는 가정하에 길이비를 알면 그 길이비의 제곱배로 넓이, 그 다음에 길이비의 세제곱배로 부피비를 구할 수 있다. 이게 책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요. 길이비가 두 도형이 닮은 도형일 때 길이비가 m된 닮은 도형이죠. 둘레나 길이비는 또 똑같으니까 둘레 길이비, 그 다음 한 변의 길이비 다 똑같습니다. 둘레 길이비는 일반적인 한 변의 길이비랑 같아서 m된이라면 넓이비는 제곱배, 부피비는 이렇게 세제곱배가 된다. 넓이란 말이 건넓이든 넓이든 넓이란 말이 나오면 제곱, 부피비 나오면 세제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굉장히 쉬운 내용이요. 닮음의 활용은 이거는 건너뛸게요. 이게 교과서에 없는 학교들이 있어서 일단은 건너뛰고 있으면 그때 하면 되니까 지금 우리가 뭐 이쪽이 좀 핵심이 아니라 네, 일단 건너뛰고요. 여기 삼각형 ABC는 삼각형 GDE의 몇 배입니까? 아까 했던 거죠? 여기 넓이가 전체 넓이의 12분의 1에 해당한다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 수업할 때 잘 들으신 분들은 하나의 중점, 또 다른 중점, 그 다음 무게중심을 이으면 이 삼각형 넓이는 전체 삼각형 넓이의 12분의 1에 해당한다. 근데 이게 왜 12분의 1이냐는 거야. 왜 12분의 1이지? 아까 그냥 무턱대고 그냥 12분의 1이야. 일단은 증명 안 되니까 외워 라고 했었는데 왜 12분의 1이냐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무슨 관계죠? 닮음입니다. 닮음. 그럼 닮음의 비례가 각각 몇 대 몇인가요? 그러면 몇 대 몇이에요? 1대 2가 되겠죠. 됐니? 그럼 첫 번째 아까 이게 성립하잖아요? 두 도형은 닮은 도형이야. 두 번째
길이 B가 1대2가 성립해요. 따라서 넓이 B는 이거 제곱비가 성립하겠죠? 1의 제곱 대 2의 제곱 1대4가 성립합니다. 맞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삼각형 DGE의 넓이 뭐야 이게? 삼각형 DGE의 넓이는 삼각형 BCG 넓이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거 이해됩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 삼각형 넓이는 삼각형 ABC 넓이의 몇 분의 몇이었죠? 3분의 1이었죠. 그럼 여기 있는 넓이가 삼각형 ABC의 3분의 1이니까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게 이 삼각형 넓이가 삼각형 ABC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에 4분의 1을 곱하면 이 넓이는 삼각형 ABC 넓이의 12분의 1에 해당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12분의 1이에요. 그럼 이 넓이는 길이 일단 얘네 둘의 관계를 물어봤으니까 1대2 따라서 넓이 B는 1대4 몇 배가 됩니까? 아니 ABC 넓이였네요. 전체 넓이는 이 삼각형의 몇 배입니까? 12배가 됩니다. 그렇게 저 내용이 증명이 되고요. 자, 오른쪽 그림 같은 삼각형 ABC에서 평행선이 그어졌고 DC의 길이 4죠? ABC 전체 넓이가 ABC가 돼요. 전체 넓이 18. 여기 색칠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데 마찬가지예요. 이 삼각형과 큰 삼각형은 몇 대 몇 닮음이에요? 4대 6 닮음이죠. 됐니? 삼각형 CED와 삼각형 CAB는 4대 6 닮음, 길이 B로 본다면 2대 3 닮음이에요. 따라서 길이 B가 2대 3이면 넓이 B, 두 삼각형의 넓이 B를 구하라면 넓이 B는 제곱배 4대 9다 제곱하면 두 삼각형 넓이는 4대 9에 대응합니다. 그럼 전체, 그러니까 요 삼각형 넓이가 9라면 이 삼각형 넓이는 4만큼 차지할 테니까 이 삼각형 넓이는 전체 삼각형 ABC의 몇 분의 몇? 9분의 4를 갖게 되겠죠. 여기가 9면 얘가 4잖아. 4. 9분의 4를 갖겠죠. 그래서 18 곱하기 9분의 4 8 이렇게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네, 여기는 아니죠. 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이렇게 영사기를 통해서 빛을 투과해요. 그래서 필름을 통과해서 이제 영상, 우리가 이제 보통 극장감 많이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필름의 넓이와 스크린 넓이의 영상비가 몇 대 몇이냐 물어봤는데 이것도 그래요. 이렇게 돼 있는 삼각형과 이렇게 돼 있는 그림이 좀 이상한가요? 네, 이렇게 돼 있는 삼각형과 이렇게 돼 있는 삼각형은 닮은 동이에요. 그렇죠? 그럼 몇 대 몇 닮음입니까? 그러면 길이를 따져야죠. 여기까지 길이가 30이고 여기까지 길이가 그리고 화면까지 길이가 360이네요. 30대 360이죠. 약분하면 1대 12가 되네요. 1대 12. 그럼 길이 B가 1대 10이면 넓이 B는 제곱배가 될 테니까 넓이 B는 1대 144.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729. 자, 오른쪽 그림에 B의 건널비가 48일 때 건널비, 원뿔 건널비의 48파일 때 저 A의 건널비를 구하는 건데 건널비니까 넓이 B를 구하는 거잖아. 근데 두 도형은 닮은 도형이죠. 문제 나와있네요. 닮은 도형이라고. 원뿔은 무조건 닮으면 아니야. 승준아, 원뿔은 무조건 닮으면 아니지. 근데 문제 자체가 닮으려 됐기 때문에 닮은 도형을 푸는 거예요. 길이 B가 3대 4네요. 그럼 따라서 넓이 B는 9대 16이 됩니다. 9대 16은 A의 넓이, 건널비도 넓이니까 A의 넓이, B의 넓이. 비례식을 푸는 거죠.
16 곱하기 a는 9 곱하기 48파이. 16과 이렇게 약분했더니 여기 3이 남네요. 그래서 a는 27파이가 된다. 이렇게 비례식을 풀려서 간단히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근데 뭐 부피로 넘어가겠죠. 길이가 4대 8. B의 부피가 128일 때 A의 부피를 구하시오. 길이비가 4대 8이면 부피비, 일단 길이비가 4대 8이면 약분하면 1대 2가 되죠. 따라서 부피비는 세제곱배 1대 8. 1대 8은 A의 부피 대 B의 부피. 그럼 8A는 128. 따라서 A는 얼마인가요? 이렇게 되나요? 네, 16 이렇게 되겠네요. 간단하죠? 뭐 내용만 잘 파악하면 크게 뭐 어려울 게 전혀 없는 문제들이 배열돼 있어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뿔 모양 그리에 일정한 속도로 물을 채웁니다. 물 그릇의 높이가 2분의 1만큼 채우는데 10분이 걸렸어요. 가득 채울 때까지는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됩니까? 를 물어봤어요. 보세요. 높이의 2분의 1만큼 찼죠? 딱 절반을 채웠다는 얘기네요. 그럼 이 원뿔과 큰 원뿔의 길이비는 1대 2입니다. 길이비는 그렇죠. 높이가 딱 절반만큼 찼으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부피비를 구한다면 부피비는 1대 8이 됩니다. 됐니? 근데 이거 요만큼 채우는데 몇 분 걸렸대요? 10분이 걸렸대. 그럼 8을 채우려면 몇 분이 걸립니까? 비례식이겠죠? 그럼 X는 80분. 근데 정답이 80이 아니야. 80분이면 1시간 20분인데 답이 5번 그러면 틀린다고. 왜 그러냐면 이 8이라는 거는 전체를 다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이 1시간 20분이 걸린다는 뜻이잖아요. 80분이니까. 근데 벌써 이만큼 10분을 채워왔잖아. 문제는 전체를 채우는데 걸린 총 시간을 물어본 게 아니고 10분 채고 남아있는 부분을 가득 채울 때까지 더 걸린 시간이니까 이 시간을 채우라는 얘기죠. 이 시간은 1시간 10분.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문장 해석을 좀 잘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네, 그렇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안 할 텐데 이거 안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 축척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안 하시면 됩니다. 뭐 이게 759번 안 하셔야 되고요. 네, 일단 이게 762번도 안 하시면 되고요. 그 만점 도전은 잠깐 당분간 놔두자고 그랬으니까 놔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닮음을 끝냈습니다. 오늘 닮음 끝냈으니까 집에 가서 과제를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와서 질문을 한꺼번에 쭉 이제 받을 거예요. 뭐 조금 방학 때